다음에는 이제 그 MIT의 그 집단성 연구소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은 Collective Intelligence Genome, 집단성 유전체 프로젝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집단성 유전체 프로젝트에서 나온 그 연구 성과인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2학년 때 공부를 하겠지만 오늘 여기서 또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이 연구에서 유전자 진이라고 부르는 것은 집단 지성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요소들이 여러 개 있고 그 여러 개가 다 다양한 유전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연구는 집단 지성의 4가지 측면에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 집단 지성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집단 지성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고, 두 번째, 누가 그 목표를 위해서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파악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왜 어떤 동기로 집단성에 참여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야 되고, 네 번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그것을 구현하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 4가지 측면을 가지고 이제 집단 지성의 유전자를 식별해내고 있습니다. 이 집단 지성 유전자들을 식별해서 유전자 표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표가 너무 커서 내가 카피를 해서 붙이질 않았습니다. 전체를 보죠. 자, 집단 지성의 이제 진을 보면은 여기에 who의 유전자가 2가지가 있고, why, 왜, 어떻게, 즉 어떤 동기로 왜 참여하는가에 3가지 진이 있고, 그 다음에 집단 지성이 어떤 걸 창조하는 지성인가 혹은 무엇을 결정하는 그런 목표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create, decide는 what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지금 how가 있어서 이렇게 약간 변형을 줘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즉 how하고 what을 결합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우선 누가 집단지성을 수행하고 있는가 혹은 수행하게 할까의 crowd, 즉 대중 혹은 군중의 참여를 통해서 군중이 수행하도록 한다. 크라우드 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자들은.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집단지성을 하이어라키, 위계질서, 조직에 의해서 위계질서가 아닌 조직에 의해서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하이어라키 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동기로, 왜 어떤 동기로 참여하게 할 것인가, 참여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3가지 진이 있는데, 첫째는 money 진, 즉 금전적인 동기에 의해서 참여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love, 일에 대한 사랑, 애착이죠, 애정이죠. 그 애정 때문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글로리, 인정받는 그런 동기에 의해서 참여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money 진, love 진, glory 진 이렇게 동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이제 창조하는 집단지성도 있고, 또 뭔가를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지성도 있는데, 창조하는 경우에 방법으로는 컬렉션도 있고 컬래버레이션도 있습니다. 컬렉션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협력이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이죠. 단순히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 집합의 하나의 하위 진으로 컨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공모전이죠. 공모전에 참여하는 그룹들, 사람들은 서로 간에 경쟁을 하지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의 집단지성으로 우리가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컬렉션 진, 그 다음에 이러한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의도적인 협력에 의해서 또 집단성이 뭔가를 create, 창조할 수 있다. 그래서 컬래버레이션 진 이렇게 사람들은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집단성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그룹 디시전, 집단의 결정이 될 수도 있고 individual decision, 개인의 결정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룹의 디시전을 할 경우에는 voting, 투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averaging, 평균을 내서 할 수도 있고 또 consensus, 합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prediction market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하위 유전자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결정일 경우에는 마켓, 시장이죠. 시장이라는 진, 유전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익숙한 소셜 네트워크, 사회관계망, SNS,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측면, 누가 참여하고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어떤 동기에서 또 이렇게 집단 지성을 구현하는가 하는 측면을 가지고서 유전자 테이블을 만든 것입니다. 예, 이제 한번 그런 유전자 표를 적용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리눅스에 이제 적용을 한 겁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인 리눅스. 리눅스에서 집단 지성은 리눅스에 들어갈 소프트웨어 모듈, 새로운 모듈을 개발하는데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듈들을 새 버전에다가 next release, 새 버전에다가 집어넣을 것인지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모듈을 만들어내는 데는 대중들이 참여해서 하고 또 그렇게 대중들은 일에 대한 애정이나 그다음에 남에게 인정받는 그런 글로리의 동기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컬래버레이션, 서로의 협력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리눅스에서 create 부분은 이렇게 크라우드라는 진, 러브 글로리 진, 그 다음에 컬래버레이션 진이 원형되고 있다 하는 얘기고 디시전을 내릴 때 의사결정을 내리는 부분에서는 여기에 자 누가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리누스 토발즈하고 그의 참모들이 이제 한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모듈이 다음번 버전에 들어갈 것인가는 대중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핵심 멤버들이 결정을 한다. 근데 이 핵심 멤버들이라는 것도 일에 대한 애정이나 그 다음에 사회적 인정 때문에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하이라키, 유기적인 구조이다. 사실 요 의사결정 부분은 거의 리누스 토발즈가 누구는 독재적인 방식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개발은 매우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개발이 실제로 리눅스 안에 포함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토발즈의 독재적인 그런 전제적인 판단 요소가 들어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볼까요? 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익숙한 위키피디아의 사례입니다. 온라인 협업에서 여러분들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위키피디아가 어떻게 편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위키피디아가 그것이 또 어떤 이제 아티클들이 들어가고 포함되고 또 그것이 수정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의사결정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번 예를 보면은 이 위키피디아에 이미 기존의 아티클을 편집하는 경우에 그래서 편집을 해서 새로운 버전의 아티클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크리에이트에 해당되는데 즉 집단지성의 목표가 혹은 역할이 창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버전이 쓰여지면 그것을 현재 버전을 지금 이렇게 새로운 버전을 로 갈 건지 아니면 기존의 버전으로 갈 건지를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즉 수정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의사결정 부분인데 이 두 가지 다 대중에게 맡게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것도 새로운 버전을 용인할 것인지 허용할 것인지 하는 것도 대중이 결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대중들은 일에 대한 애정과 사회적 인정의 동기에 의해서 하고 있고 아티클을 창조할 때는 컬래버레이션 방식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티클이 새로운 버전이 용인되어야 되는가 결정할 때는 합의, 만장일치, 컨센서스에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어떤 위키피디아 아티클이 포함되어야 되는가 하는 결정을 할 때 새로운 아티클을 창조하는 것은 대중이 하고 이에 대한 애정과 사회적 인정의 동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컬렉션, 단순한 집합이다. 근데 그런 이제 새 아티클을 삭제할 건지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예비적 단계가 있고 하나는 최종적 단계가 있는데 예비적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대중이 합니다.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삭제 결정을 할 때는 위키피디아 운영진이 이제 위계적인 결정을 한다. 즉 정권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동기는 모두 다 이르전 애정과 사회적 인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키피디아의 집단지성의 유전체를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례들을 가지고 직접 이렇게 그 매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이 아니고 이제 정보기술과 사회 시간에 아마 이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집단지성 과연 대중이 영리할 수 있는가, 지혜로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이미 이제 그동안의 오랜 증거들에 의해서 단계가 벗어났다.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열려진 가능성으로 인정을 하고 그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집단지성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는 더 이상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집단지성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함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아주 고도로 개인주의적인 시장 자본주의 한편에서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에 대비되는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 어떤 학자의 표현에 의하면은 한쪽에서는 마켓 메커니즘 시장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회고 다른 한쪽에서는 관료제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회. 우리 이 인류는 이 양자의 선택을 강요받아 왔는데 이 집단성을 가지면 어떤 이 양자 선택의 딜레마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대중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우리가 여기서도 읽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즉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집단지성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절차와 요건들을 갖춰준다면은 이러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훨씬 우수한 훌륭한 집단지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 우리의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생 여러분이 집단지성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